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우시는 게 사실은, 제 생각에 학부 수준에서 배우시는 것 중에서는 가장 이제 그 하이라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방법이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러한 방법을 잘 아신다면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공공기관이나 뭐 예를 들면 무슨 뭐죠? 고용정보원, 뭐 고용정보원에서도 데이터셋을 관리하잖아요. 패널 데이터를. 그래서 패널 데이터를 관리하면서 그런 쪽에서 분석들을 많이 하는데 실제로 고용정보원에서 또 뭐 경진대회도 많이 하고 그러죠. 근데 우리가 사회과학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심은 결국 사회과학은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시는 것도 기말 과제를 하시는 것도 인과관계라고 하는 커널리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20이랑 달라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설명을 드리고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20에서는 최근에 이제 머신러닝이라든지 딥러닝이라든지 또 나아가서는 LLM을 이용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들은 사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패턴을 인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패턴 인식에 대한 수업도 필수 수업으로 돼 있는 이제 빅데이터와 고용 정보 활용이라는 수업을 제가 이제 맡고 있는데요. 그 수업에서 이제 패턴 인식, 또 머신러닝, 그리고 좀 딥러닝들 살짝 이제 맛보기로 배우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이제 툴로 배우시게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들을 또 간단하게 자모비보다는 조금 더 어렵지만, 그런 툴로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패턴을 이해한다라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확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오늘까지의 어떤 히스토리, 그런 자료들을 기반해서 내일의 어떤 날씨를 예측한다든지 하는, 이때 날씨는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사회현상을 주로 살펴보는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인과관계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회현상을 우리는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해결을 하려면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현상이라는 것은 이공에서는 다 측정 가능한 것들이에요, 대부분. 그러니까 측정 가능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몸무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정량적으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저울을 이용한다든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요. 그러나 사회과학에서는 도구를 이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센티미터나 이런 식으로 정량적으로 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우리가 도구적 정의라고 하잖아요. 또는 조작적 정의라고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울함, 슬픔, 뭐 또 웰빙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어떤 걸로도 뭐 자나 뭐 저울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밀하게. 그렇기 때문에 검사 도구를 이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두 가지인데요. 이런 검사 도구를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측정의 정확도가 떨어지고 사회 현상에 대해서 잠재 변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숨겨져 있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웰빙이라고 하면 웰빙 안에는 뭐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자존감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숨어져 있는 레이턴트 베리어블, 숨어져 있는 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마디로 인과관계를 파악한다라는 건 이런 잠재 변인까지 고려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정리하자면 예를 들면 지금 청년 실업률을 해결하겠다라는 게 있다면 이거는 간단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 청년 실업률 자체는 우리가 이런 사람의 수를 세알려서 비율로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만 청년 실업률이라는 어떤 용어 안에는 여러 가지 잠재 변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따라서 우리가 이공에서 뭐 예를 들면 날씨를 측정한다든지 뭐 무슨 뭐 불량품을 선별한다든지 하는 문제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인과관계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학부 수준에서 가장 우리가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게 회귀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쓰여왔습니다. 그리고 회귀 분석 중에서도 실은 사회과학은 다시 말씀드리면 측정할 수 있는 어떤 정량적인 게 측정이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은 연속형 변수보다 이와 같은 이분형 변수나 범주형 변수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직이라든지 뭐 실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yes or no로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에서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들어갈, 그러니까 이지 클래스에 들어갈 확률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게 대표적인 로지스틱 회귀 분석입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사실은 여기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기법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그중에서도 기본적인 바이너리, 그러니까 이분형에서 쓰는 yes or no, 그러니까 이직이냐, 실직이냐, 뭐 재직할 거냐, 퇴직할 거냐, 뭐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배우시게 될 겁니다. 자,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제 통계학에서 아마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배우셨다면 또는 배우고 있다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건 사실 우리가 통계학에서는 지표에 대해서 이론을 배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적인 이론도 물론 중요는 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우리가 데이터가 주어지고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해석을 할 수 있는 지표를 통계학이라고 하는 이론 수업에서 배우시는 게 제 생각에는 포커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오즈 레이쇼라는 겁니다. 예, 레이쇼는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분율이라는 거고요. 뭐 결국은 뭐 비율처럼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즈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실제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시면 뭐 교차비보다는 비차비라고 또 많이 쓰고요. 말 그대로 그냥 오즈비라고 씁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오즈비라고 뭐 저기 AI한테 검색하시면 아마 잘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오즈비의 해석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중 회귀 분석,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했던 게 베타 값이었잖아요. 자, 이때의 베타 값은 자,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시면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거를 얘기하는 게 베타 값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 값이죠, 슬로프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성적이라는 거를 예를 들면 공부 시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 곱하기 여기 베타가 붙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1시간, 2시간이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즉 공부 시간이 1시간 증가하면 성적이 예를 들면 이렇게 베타가 5라고 쳐요. 그러면 성적이 5점 올라간다. 이때 이 5점이라고 올라간다의 5점을 그 숫자를 우리가 영향을 주는 게 이 베타 값인 거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시간이 한 단위니까. 이 단위가 시간이 아니라 뭐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x가 한 단위 증가할 때 y가 어떻게 변하느냐. 이게 지금 베타의 설명이었죠.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베타 값보다는요. 베타도 제시되는데 지금부터는 제 수업을 들은 사람들은 적어도 사회과학에서 특히 공부하실 때에는 뭐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베타 값을 해석하시지 마시고요. 로지스틱 이건 이런 건 팁입니다. 팁. 그러니까 데이터를 굉장히 많이 돌려본 사람만이 얘기할 수 있는 건데 베타 값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서는 뒤에서 말씀드리겠는데 베타 값에 수학적으로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익스포네주얼을 취해주면 역환산을 해주면 우리가 오즈 레이쇼라는 걸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오즈 레이쇼를 우리가 실제로 결과에서 산출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습에서 다루실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베타 값을 가지고 로지스틱 리그레이션 결과를 그 익스포넨셜을 다시 취해줘갖고 수학식으로 바꿔줘가지고 오즈 레이쇼를 값을 산출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대부분의 보고서나 학술 연구에서는 오즈 레이쇼를 쓰거든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훨씬 좋아요. 자, 그래서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 어떻게 해석이 되느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가 변화한다가 아니고요. 로지스 회귀 분석에서는 이 y 자체가 캐테고리컬 베리어블이잖아요. 연속형이 아니라 yes or no의 문제예요. 이직할 거냐 말 거냐, 재직할 거냐 말 거냐 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가 되냐면 자, 예를 들면 x가 한 단위 증가하면 y는 x가 한 단위가 아니라 x가 한 단위로 칠게. x가 한 단위가 증가하면 x는 레퍼런스라고 하는 기준에 비해서 이직할 확률이 예를 들면 1.3배 더 높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좀 제가 더 어렵게 설명한 것 같은데 x가 만약에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이에요. 자격증 취득 개수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 그리고 이게 취업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취업을 yes or no로 취업 확률을 yes or no로 우리가 예측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자격증이 몇 개 있는지에 대한 걸로 이 사람이 취업을 할 수 있느냐, 못 하느냐를 우리가 예측하는 문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때 자격증 취득 개수가 하나가 늘어나면 한 개가 있으면 이때 레퍼런스 그룹이라는 게 정해집니다. 그래서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해석이 이런 식이에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간단히만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자격증이 한 개인 사람은 취업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130% 높아진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130%가 1.3배잖아요. 그러니까 1.3배 더 취업할 확률이 높아진다. 자격증이 두 개라면 자격증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취업할
취업할 확률이 2배 높아진다. 200% 높아지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신다면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과제를 좀 과제라고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 말씀은 그렇게 드려도 아마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은데 과제를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셨던 것들 중에서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의 가장 지금 그 직접적인 게 데이터이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실제로 실무를 지금 분석하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취업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직종에서요. 그러면 조금 더 한번 열심히 좀 해보시면 저도 지금 시험이 아니라 지금 발표가 아니라 이게 과제로 평가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저도 좀 공정하고 냉정하고 꼼꼼하게 한번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실 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주요 내용은 이항, 그러니까 바이노미얼이에요. 이항이라는 거는 결국은 y 값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y 클래스라고 하실 때는 y 클래스가 결국은 yes냐, no냐의 문제예요. yes냐, no냐의 문제 대신에 뭐 예를 들면 뭐 취업이냐, 실업이냐,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뭐 환자냐, 환자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 외에도 핵심 용어가 이항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항 로지스틱, 멀티노미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가 3개 이상의 클래스인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2개의 클래스를 얘기하고요. 3개 이상일 수도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총 소득이 죽을 때까지 버는 총 소득이 상이냐, 중이냐, 하냐, 상중하의 문제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멀티 클래스의 문제라고 합니다. 또는 우리가 직업 환자 중에 직장인 중에 산재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산재를 받았는데 이게 지금 산재의 손상 정도가 뭐 경도냐, 중등조냐, 최고도냐, 장애 정도가 이런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또 장애 등급이 3등급이냐, 2등급이냐, 1등급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다중이항 로지스틱 회계 분석도 있는데 이건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핵심 용어 우도비나 승산비나 왈드 통계값이 있는데 제가 지금 이론을 너무 길게 하면 실습을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계학 시간에 좀 배우셨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 승산비만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해석하는 데보다는 좀 이걸 알아두면 그러니까 우도비라는 거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likelihood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 likelihood가 영어로 가능성이잖아요. 가능성에 대한 레이쇼를 보는 거예요. 이건 뭐 궁금하시면 좀 찾아보시고요. GPT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와드 통계값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것보다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얘네들을 해석하지 않고 승산비로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하면 거기에 대한 해석은 굉장히 심플하고 명확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면 자격증 취득 개수가 0개인 사람에 비해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 비해서 한 개가 더 있다면 뭐 A라는 회사에 취업할 확률이 몇 배 는다라고 하는 게 승산비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터치를 해드리고 실습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분석 목적과 방법은 우리 지금 이제 실습을 할 때 어떤 시나리오인지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이제 분석하실 우리 주제입니다. 조금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너무 확대했네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전히 이제 기업의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직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이전에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에서 한번 분석을 했었죠. 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근데 이제 나아가서요. 이 사람들은 실제 이직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려고 해요. 자, 지금 예를 들면 이전에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뭐, 기업에 대한 자부심, 뭐, 또는 뭐, 신뢰감, 뭐, 동료에 대한 동료애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셜 팩터라고 우리가 찾아냈어요.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실제 이직이라는 건 yes or no잖아요. 예, 이직 의도가 아니라 이직 의도를 막 이렇게 0점부터 10점까지 매겨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직했냐 안 했냐의 문제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바이노미얼한 그러니까 이분형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 예, 이 두 가지로 나누는 클래스에 이게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기말 과제에서도 이런 식의 변수가 꽤 있어요. 없다면 그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여하튼, 자, 전년도 직원 의견 조사 결과, 당시 조사에 참여했던 직원의 현재 시점에서 재직과 퇴직 여부를 연결한 데이터 세트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회귀 분석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 예제긴 하지만 재직했느냐 퇴직했느냐의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이분형입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쓰면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분석에 앞서서 이직 의도는 설문에서 1에서 5점 사이 연속전 전수로 우리가 조사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다중회귀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이번에는 실제 이직 여부라는 게 퇴직 때 재직이라는 두 가지의 경우로만 우리가 분석이 되기 때문에 어, 네. 분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회 분석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한다라는 게 이번 실습의 핵심입니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자, 지금 여러분은 인사팀 직원이고요. 결국은 실제 퇴직이냐, 재직이냐, 즉 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 이직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 세 가지 요인들이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실습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기술 통계를 쓰시고요. 기술 통계는 지금까지 뭐 어떤 대부분의 거기에 다 하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자, 우리가 연속형 독립변수, 독립변수는 상관없어요. 연속형도 가능하고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다음 학기 때 이제 필수로 배우시게 될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든지 딥러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통계도 그렇고 모든 데이터를 쓰는 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이 연속형이냐 범주형이냐는 y 값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y 값을.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Y값이 결과가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결과적으로 이게 yes or no의 문제냐 아니면 결과적으로 숫자가 연속되어 있는 거의 문제냐 자, 이런 거의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면 똑같은 거라고 해도 제가 뭐 어떤 위험 요인 A, B, C, D를 가졌을 때 제 정확하게 향후 뭐 한 달 후에 몸무게가 정확하게 몇 킬로가 될 것이냐는 연속형의 문제잖아요. 예, 그쵸? 몸무게는 숫자가 쭉 있으니까, 이어져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비만이 될 거냐, 아니면 정상 체중이 될 거냐, 이 문제라면 이것은 범주형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클래스가 나눠져 있으니까. 맞죠? 그 중에서도 비만 정상은 이분형인데 제가 만약에 비만 정상 저체중, 이런 식으로 하면, 저체중이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항이라고 해요, 다항. 그러니까 이항, 다항.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항을 배우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로. 자, 그래서 범주형 종속변수예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상관없어요. 연속형이든 범주형이든 독립변수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클래스가 나눠지는 게. 그러나 종속변수는 반드시 범주형이어야 됩니다.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시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항의 문제라면 결국 yes or no의 문제다. 예. 그걸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다시 말씀을 계속 반복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가 범주형일 때 적용되는 통계 방법이에요. 다른 거는 뭐 쭉 보시면 되고요. 자, 동속 변수가 범주형이란 이런 거예요. yes or no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자, 이런 식으로도 코딩할 수가 있겠죠. 자, 재직이냐 퇴직이냐. 이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 예측 모형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이거는 뭐 취업 예측 모델이라고 부르면 되겠죠. 자, 이 고객이 이것을 구매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는 뭐 구매 예측 모델이라고 우리가 부르면 될 겁니다. 여하튼 이런 식의 문제에서 다뤄지는 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시만 좀 간단하게 볼게요. 특히 이항 로지스틱은 두 가지 범주를 나누는 건데 예시를 보시면 자, 성과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금제를 시행하는 영업사원의 연봉이 자, 이들의 재직, 퇴직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보고 싶어요. 자, 이때 성과금제를 시행하는 영업사원의 연봉은 독립변수가 되겠고요. 재직, 퇴직은 종속변수가 되겠고 종속변수가 이분형이잖아요.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이제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론 내용이라서 너무 제가 길어질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자, 원래 이렇게 선형 이런 모델이에요. 지금 보시면 선형이잖아요. 이거에 선형이라는 거는 계속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무한대로. 자, 다시 얘기하면 선형은 위에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죠. 이렇게. 그렇죠. 무한대로. 마이너스로 계속 줄어들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윗부분을 수학적으로 꺾어버립니다. 수식을 이용해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로직 커브라고 그러는데요. 시그모이드 함수 또는 로직 함수를 이용해서 요 100보다 높은 거는 전부 다 100으로 이렇게 꺾어버려요. 그리고
예, 0보다 더 낮은 거는 원래 음수가 될 수 있는데 이것도 꺾어버려요. 0으로 꺾어버려요. 꺾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어떻게 되느냐? 자, 제일 높은 값은 100이 되고요. 제일 낮은 값은 0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이게 이제 확률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이라는 건 사실 숫자 1이고, 0이라는 건 0인데, 1은 재직, 0은 퇴직,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시게 되면, 지금 어느 거에 속할지에 대한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금 짧게 보시면 여기서 가운데 0.5잖아요. 그러니까 50%잖아요. 이걸 임계점으로 삼아서 50보다 낮으면 50%보다 낮으면 자, 퇴직으로 이제 예측이 되는 거고요. 50%보다 높으면 재직으로 예측이 될 수 있게 수학적으로 이거를 곡선을 꺾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게 지금 만약에 여러분들 이공계라면 이게 로직 곡선이나 시그모이드 함수에 대해서 수식으로 막 설명드릴 텐데 그것보다는 개념만 아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로직 회귀 분석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중요한 거 이 부분인데요. 다른 거는 좀 모르셔도 돼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Y에 대한 단수 확률이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리고 우리가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좀 어려운 말로. 조건부 확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컨디셔널 이 조건부입니다. 컨디셔널 프로바빌리티는 뭐냐 하면 이거예요. if 만약에 if A라면 then 어떻게 될 거냐? 자, 예를 들면 자, 오늘 비가 온다면 if죠? 비가 온다면 then 어떻게 할 거냐? 우산을 쓸 확률이 몇 퍼센트?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산을 쓰지 않을 확률에 비해서 우산을 쓸 확률이 몇 배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주레이션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면, 자,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들이 과제를 하고 계신데, 제가 좀 말이 빠르죠? 천천히 할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그게 만족도라고 가정해 볼게요. 만족도라고 하면 우리가 제가 지금 다 이렇게 일일이 손봐드릴 수가 없어서, 예를 들면 지금 만족도가 원래 로우 데이터에, 이게 이런 조금 요거 부분만 좀 길게 얘기할게요. 과제를 또 하셔야 되니까. 로우 데이터 그대로 쓰셔도 되는데 조금 데이터를 많이 만져보신 분들은 이렇게 하실 겁니다. 예를 들면요. 직장 만족도라는 게 있다 쳐봐요. 직장 만족도인데 네, 이게 좀 판서가 좀 잘 안 돼도 이해해 주세요. 직장 만족도인데 이게 만약에 리쿼드 척도예요. 1점부터 5점까지로 돼 있고 5점은 매우 만족이에요. 1점은 매우 불만족이에요. 그리고 예, 4, 3, 2, 1 이렇게 다섯 개의 척도로 돼 있죠. 지금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순서형 그러니까 오디널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그래서 순서형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다항의 문제거든요, 이거는. 이항이 아니잖아요. 두 개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범주가 다섯 개로 구분이 돼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보통이라고 하는 3 있죠. 3이 이제 보통일 거 아니에요. 4는 만족이고 5는 매우 만족, 2는 불만족, 1은 매우 만족. 보통이라는 변수를 제외하고요. 그 엑셀에서 좀 이런 거 하시면 좋은데 4, 5는 예를 들면 만족, 1, 2는 불만족으로 불만족으로 재코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만족은 예를 들면 1로 코딩을 해주고요. 4, 5는 만족은 2 이렇게 한번 손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예를 들면 이 직장 만족도라고 하는 이 원래 다섯 개로 되어 있는 리커드 척도를 1과 2의 그 이분형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조련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요새. 그 데이터 실제로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혹시 뭐 여러분들 잘 아실지는 모르겠는데 의료 정보학이라고 그래서 그 과거에 이제 그 병원 행정학과 뭐 보건행정학과 이런 게 요즘에는 그 보건의료사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그 보건의료사 같은 경우에 데이터 조련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조련이라는 게 서커스에서 우리가 동물 조련하듯이 지금 데이터가 주어지면 예를 들면 지금 원래 로우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바꿔줘서 분석에 훨씬 더 그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들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이분형으로 만들어주면 지금 보세요. 예를 들면 X가 뭐 예를 들면 뭐 시간 무슨 뭐 연봉 재직 기간 뭐 뜨뜨뜨 있으면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회귀 모델이랑 똑같습니다. 다중회귀 모델이랑 독립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불만족에 비해서, 그러니까 1에 비해서, 1이 이제 레퍼런스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레퍼런스라고 해서 반드시 기준 참조를 정해 주셔야 돼요. 참조란 건 뭐냐면 조건부 확률이잖아요. 조건부 확률은 뭐에 비해서 뭐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확률이니까 우리가 A에 비해서 B가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이때 A라는 기준 하나 정해야 돼요. 그래서 불만족을 기준으로 정할지 만족을 기준으로 정할지는 이 예측 모델이 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나는 직장 만족도를 예측한 모델이다라고 하면 참조 모델은 참조 변수는 불만족이 되는 거고요. 내가 만약에 불만족을 예측하는 직장 불만족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참조 변수는 클래스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제가 불만족을 한번 예측해 볼게요. 왜냐하면 그 HR 부서에서는 불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직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족을 예측하는 것보다 불만족을 예측하는 게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면 불만족을 예측하는 모델이라면, 자, 이가 참조 변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자, 직장 만족도가 만족한다고 하는 사람에 비해서 불만족한 사람은 XXX가 어떤 경우에 불만족의 가능성이 1.8배 높다. 즉 180% 높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얘기가 또 다소 좀 헷갈리고 어렵다고 하시면 이제 뒤에서 실제로 실습으로 데이터를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자, 어쨌든 승산비가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길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 지금 자모비를 불러와야 돼서요. 예. 자모비 하나 배워도 쓸모가 많아요. 사실은 이게 무료 프로그램인 것도 정말 장점이고요. 네, 그러나 사실은 자모비에 좀 다른 것들을 더 추가하시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인문학이 아니라 뭐 사실 뭐 한문학을 공부한다고 해도 데이터를 분석할 줄 알면 또 그 직장의 폭이 넓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오토바이만 몰 줄 알다가 뭐 트럭을 몰 줄 알면 취업이 더 늘어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브라우저 들어가셔서 자, 오늘 지금 하실 로지스틱이라고 되어 있는 이 CSV 파일을 여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시면 우리 지난번에 보셨던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변수가. 지금 보시면 예, 뭐 부서가 있고 직위가 있고요. 랭크. 일단 테뉴어는 재직 연한이고요. 트러스트는 직장에 대한 뭐 신뢰고요. 캐머레이드는 뭐 이 저기 뭐죠? 동료의 뭐 그런 거였죠. 프라이드는 그 직장에 대한 자부심이었고 자, 이건 뭘까요? 인컴뱃. 제가 만든 데이터긴 한데 이게 결과적으로 이게 퇴직 재직이에요. 재직이면 우리가 0이고, 그 퇴직한 사람은 1입니다. 자, 반대입니다. 그 재직한 사람이 1이고, 퇴직한 사람이 0이라고 뭐 가정해 볼게요. 어쨌든. 그러니까 0이 퇴직이고, 1이 재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여기서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런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만 돼 있으면 분석할 때도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베리어블 들어가셔서 여기 변수에 대해서 디스크립션에 여기다 설명을 좀 쳐주시면 좋아요. 한글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뭐 동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면 제가 나중에 보셨을 때 어렵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 통계는 뭐 너무 쉽죠? 자, 기술 통계 먼저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 죄송해요. 페이스트가 돼버렸네. 자, 지금 애널리시스로 들어가셔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조 모니터에는 이게 마우스 크기를 바꾼 게 반영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본 모니터에서는 지금 최대한 크고 색깔 바꿔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천천히 움직일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자, 여기서 익스플로레이션은 탐색이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디스크라이티브 누르시고 변수들에 대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술 분석을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목적은 결집값을 파악하는 거고 두 번째 목적은 특정 변수에서 샘플 사이즈가 다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분산이나 분포가 좀 다를지 이런 걸 예측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ID 변수만 빼놓고 나머지 지금 프라이드까지 이렇게 쉬프트 누르시면 이렇게 이렇게 지정이 되시죠. 쉬프트 누르시고 자, 베리어블로 보내주세요. 변수로. 그 얘는 왜 안 보내시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지금 재직 중이냐, 이미 이직했냐라고 하는 변수가 지금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 변수에 따라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특성을 보기 위해서 스프리트 바이로 넘길 겁니다. 자,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해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데이터 불균형이랑 과적합 같은 문제들은 제가 나중에 머신러닝을 가르치는 어, 빅데이터와 빅데이터와 고용 정보 활용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수는 스플리트 바이로 넘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재직했냐, 퇴직했느냐, 그러니까 이직했느냐에 따라서 요 변수들의 값을 한번 보고 싶은 거거든요. 네, 이렇게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제일 처음에 확인하셔야 될 거는 여기 위에 값이에요. 위에 보시면 지금 이게 뭐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불균형이 있느냐를 보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총 인원이 프리퀀시 테이블 눌러볼게요. 자, 지금, 이거 다 랭킹 되는, 잠시만요. 지금 총 재직하는 사람이 그 329명 중에서 49명은 지금 퇴직한 사람이고요. 0이 아까 퇴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직이나 퇴직이나 어쨌든 이직을 한 거는 우리 회사에 퇴직을 한 거죠. 자, 그다음에 1이 남아있는 사람이에요. 280명.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분석하시는 대부분의 지금 데이터들은 이런 식일 겁니다. 이게 이제 실제 사회현상의 데이터들이 이런 식이에요. 이그젠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분형으로 어떤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예를 들면, 환자는 1, 정상은 0이라고 가정했을 때, 정상인 사람에 비해서 병원에서도 보면 환자인 사람이 훨씬 적어요. 질병이 있는 사람이. 정상인에 비해서 검사를 받으러 와서 정상이 된 사람보다. 코로나 검사를 하면 당연히 코로나로 검출된 사람이 코로나 음성인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양성이. 산재 환자도 보세요. 근로자 중에서 산재 환자는 비율이 훨씬 적겠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이 데이터의 불균형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데이터 불균형은 전체 데이터의 10% 정도로 잡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게 320 몇 명이었으면 0이 만약에 30명 미만이고 나머지 이게 이 1이 한 270명쯤 됐었으면 데이터가 불균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데이터가 불균형이 되면 왜 분석을 하면 이상한 값이 나오는지는 제가 나중에 머신러닝 다음 학기 수업에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차피 필수 수업이라 다 들으셔야 될 거예요. 예, 뭐 어쨌든 이거는 지금 분석은 가능합니다. 그걸 확인하시려고 제가 스플리트 바이로 지금 본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미싱 밸류를 보셔야 되는데 다행히도 미싱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경우를 아주 클린한 데이터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 기말과제 하시는 과제들은 데이터는 미싱 값이 발생을 할 겁니다. 아예 이렇게 없진 않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걱정 없이 그냥 돌리시면 됩니다. 미싱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모비에서는 우리가 결제값을 대체해서 하거나 결제값은 생략해서 우리가 분석을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만 어떤 경우에 하시지 말으셔야 되냐면 미싱 값이 전체 데이터 값의 한 절반 가까이 차지한다. 40% 정도 빠졌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는 미싱이라는 게 이제 빠진 사람들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빠진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빠진 사람들을 또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미싱 밸류에 대한 우리가 분석이라고 얘기하는데 애널리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특정 사람들이 일부러 빠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실제 값에 대해서 예상을 하려면 빼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한번 쭉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뭐 샘플 사이즈도 보시고 하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요걸 제일 중요한 걸 보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지스틱 회계 분석은 간단합니다. 자모비 자체는 매뉴얼은 간단한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활용할 것이냐가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이건 인간이 정해야 될 문제니까요. 자, 위에 복습점에서 빨리 말씀드리면, 위에 지금 아이콘을 보시면, T테스트가 있고요. 자, 두 집단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옆에 에노바가 있고요. 세 집단을 표현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박스 플롯 자체가 지금 보시면 약간 요 그림 마크요, 아이콘이요. 평균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두 집단의 평균 t-테스트, 세 집단의 평균은 에노바. 예, 뭐 분산 분석을 얘기하긴 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렇게 계층이 나눠져 있는 범주형이라면 프리퀀시에 들어가서 카이 제곱 테스트를 했었죠, 우리가. 그 다음에 요
뭐 팩터도 있긴 한데 이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그레이션 여기 들어가셔서 요 팩터는 신뢰도 검사할 때 하셨어요, 우리가. 기억나시죠? 크롬바 알파 할 때. 자, 그다음에 리그레이션 여기 들어가셔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멀티플 리그레이션 선형 다중 선형 회계 하셨어요. 여기 누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누르시면 지난 시간에는 선형 리그레이션 요걸 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지지난 시간에는 커렐레이션 매트릭스 상관 분석을 하셨죠. 자, 오늘은 여기서 무엇을 보실 거냐면 이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그 종속 변수잖아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요 최근 자모비 버전에서는 two outcomes라고 적어놨어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종속 변수가 두 개다. 두 개 클래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친절하게 밑에 영어로 바이노미얼이라고 적어놨어요. 바이노미얼은 영어로 한국말로 이분형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n outcomes. 그러니까 이거는 추측해 보면 y가 3개 이상의 클래스로 나눠져 있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겠죠. 그 밑에 오디널은 순서형이다 라고 이렇게 얘가 친절하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이분형이에요. 예, 왜냐하면 재직했냐 퇴직했냐니까 요 to outcomes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누르시면 일단 절반 이상을 끝냈습니다. 자, 그다음부터는 어렵지 않아요. 자모비 자체는. 자, 문제는 이걸 응용하는 게 이제 어렵죠. 그래서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분석도 중요한데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분석에 맞게 우리가 프리프로세싱 전처리를 해서 밥상 차리기 전에 다 준비해 놓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은. 주제도 잡아야 되고. 자, 디펜던트 베리어블은 뭐였습니까, 아까? 요거였죠, 요거. 요게 저기 뭐냐, 재직했냐, 이직했냐잖아요. 그래서 얘를 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디펜던트 베리어블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종속 변수라는 의미죠. 자, 그래서 예, 재직했느냐, 퇴직했느냐를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다 독립 변수로 쓸 건데 우리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에서는 뭐 멀티플 리그레이션, 리니어 리그레이션, 그러니까 리그레이션 회귀 모형에서는 우리가 독립 변수가 원인이 되는 변수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제가 관심 있는 변수를 제외하면 나머지 변수들은 다 통제 변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정확한 명칭은 confound factor, 그러니까 혼란 변수가 되는 건데 무슨 의미냐면 다른 이런 변수들은 컨트롤 해주는 변수가 되는 겁니다. 제가 해석할 때 도와드릴게요. 일단은 자, 그래서 다른 변수를 다 집어넣습니다. 하나만 집어넣으면 우리가 심플 리그레이션인데 우리는 다중 멀티플로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집어넣는데 좀 차이가 있죠. 위에는 코베리어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세요. 여기 판서 안 되죠. 코베리어트는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SPSS에서도 그렇고 자모비에서도 그렇고 R이나 파이썬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통계나 데이터 분석에서는 코베르트는 무슨 걸 의미하냐면 자, 요거 알아두세요. 연속형을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코베르트는 공변량이라는 뜻인데 그거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코베르트라는 걸 변수에서는 어떤 의미냐? 연속형 변수를 의미해요. 자, 그 다음에 팩터라고 부르잖아요. 팩터는 우리나라 말로 요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팩터는 무조건 범주형을 얘기해요. 이렇게 정해놨어요. 자모비에서는. SPS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범주형이랑 연속형, 이거 우리 이전까지 한번 돌려볼게요. 이전까지 했던 리니어 리그레이션에서는, 리니어 리그레이션도 있죠. 이전까지 했던 뭐 우리가 코릴레이션에서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냥 별로 보내주면 되잖아요. 에너바다 마찬가지고. 근데 요 이분형, 그러니까 회귀 모델에서는 왜 그러냐면 변수를 해석할 때 이제 우리가 레퍼런스라는 게 팩터에서만 생깁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팩터에는 전부 다 범주형을 보내주시고요. 코브레트에는 전부 다 연속형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여기 베어리어블에서 처음에 안 바꿨어요. 다 지금 범주형으로 돼 있어요. 요 표시가 범주형이거든요. 이렇게. 사실 연속형으로 바꿔줬어야 되는데 그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안 바꾼 건데요. 그래서 자, 제가 그냥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젠더는 우리가 남녀로 돼 있으니까 팩터죠. 범주형이죠. 자, 하나씩 더 해볼게요. 젠더는 팩터로 보내주시면 돼요. 자, 랭크라고 하는 건 지위였습니다. 지위는 뭐 대리, 과장, 부장 이런 거예요. 이거는 범주형이잖아요. 그러니까 랭크 2, 랭크 3, 랭크 4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팩터에 보내주시면 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테뉴어는 근속 기간이에요. 근속 기간이라는 거 1년, 2년, 3년, 4년 셀 수 있는 거예요. 연속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코베르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변수인데 트러스트랑 이 뭐 동료애랑 프라이드 이거는 1부터 그 10까지 있는 뭐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연속형으로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래서 자, 요건 전부 다 코베어렛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세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세팅이 다 마무리됐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작업이 또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작업은 밑에 보시는 모델 빌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델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제 자, 모델을 만들어 주는데 우리가 이거는 그 처음에 예측하는 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뭐 할 때 이제 뭐 저기 변수를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게 통계학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이론을 좀 길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예를 들면 성별이라든지 이런 것들 인구 사회학적 변수잖아요. 그래서 인구 사회학적 변수만 처음에 집어넣어요. 그 다음에 뭐 랭크는 지위잖아요. 그래서 지위라는 변수를 추가적으로 넣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할 때 이 블록이라는 걸 쓰거든요. 일단 이걸 내비두시고요. 지금 이걸 내비두면 지금 한 번에 모든 모형을 다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밑에 제일 중요한 거, 블록도 중요하지만 이제 블록은 모델을 짤 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 말씀만 좀 짧게 드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보면 왜 그 사회과학이나 뭐 정책이나 이런 뭐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할 때 보면 무슨 모델이라고 있어요. 무슨 뭐 피터의 모델 뭐 그러면 피터의 사회경제학적 모델 뭐 그러면 그 사람의 그 모델을 보면 뭐 예를 들면 실직에 있어서 뭐 인구사회학적 요인 그다음 무슨 요인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런 무슨 요인이라고 하는 거를 여기 블록화해서 집어넣는 겁니다. 묶어가지고. 예, 일단은 지금 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 다음에 리퍼런스 레벨, 요걸 눌러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제일 중요해요. 지금 다른 거는 블록좀 지정 안 해도 그냥 요 변수를 다 한 번에 그냥 한 번에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델 없이. 아, 이게 한 시간에 설명하기가 참 어려운데, 그쵸. 그래도 열심히 잘 들어서 고마워요. 자, 보시면, 자, 여기 지금 한번 보세요. 아까 제가 레퍼런스라는 게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레퍼런스. 그러니까 뭐에 비해서 뭐는 얼만큼 예측을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해석해 주는데 이 뭐에 비해서 뭐라고 하는 이 변수는 전부 다 명목형 변수, 범주형 변수, 캐테고리컬 변수. 그러니까 이게 팩터에 들어가 있는 요 변수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젠더 랭크 3, 원은 없구나. 랭크 2, 3, 4가 있잖아요. 요 젠더. 이게 지금 범주형이었죠. 그다음에 여기서 범주형이 또 뭐 있어요?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범주형이에요. 왜냐하면 재직했냐, 이직했냐. 0과 1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체 변수 중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9개 변수 중에서 5개 변수가 범주형입니다. 그쵸? 쭉 내려보세요. 그래서 여기 레퍼런스 레벨에 자동적으로 5개가 이렇게 지정이 돼 있죠. 이거 굉장히 놀라운 기능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거 원래 이게 자모비가 R이라고 하는 R 랭귀지를 기반으로 만들었거든요. R 랭귀지에서 이거 짜주려면 되게 복잡해요. 코드를 되게 많이 쳐야 돼.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게 실행창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자, 잘 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앞에 거는 좀 모르셔도 돼.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거 확대가 안 되네. 확대를 좀 해줄게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종속 변수예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의 참조, 그러니까 레퍼런스를 정해줘라. 자, 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종속 변수. 한번 따라해 주세요, 그냥. 어차피 녹음 안 돼요, 제 목소리밖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들?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의 레퍼런스를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제가 이거를 만약에 레퍼런스 한번 눌러볼게요. 0으로 했으면 아까 제가 0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0이 퇴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레퍼런스를 0으로 뒀어요. 종속 변수를.
그러면 나는 저기 뭐냐, 그러니까 퇴직한 사람이 기준이 되니까 뭐를 예측하는 모델이에요? 재직하는 사람을 예측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암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0은 정상이고 1은 암이에요. 그럼 레퍼런스를 뭘 둬야겠어요? 뭘로 둬야겠어요? 뭐에 비해서 암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암에 걸릴 확률은. 그러니까 정상을 레퍼런스로 둬야겠죠. 자, 여기서 지금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 회사에 재직한 사람을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맞추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측 모델을 만들 때 저는 예, 퇴직한 사람을 예측 모델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1이 재직한 사람이니까 1로 만들어줘야겠죠? 레퍼런스를. 그쵸? 1로 해줘야 제가 1에 비해서 0, 즉 퇴직한 사람 모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퍼런스라는 말이 한국어로 바꾸면 참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가 또 다른 우리나라 말로 기준이라는 뜻도 됩니다. 기준. 그러니까 기준을 지금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4개의 우리가 이 삽입 투입하는 변수는 기준이 다 있어야겠죠. 기준이 없으면 얘가 자동적으로 아무 변수나 0으로 해석을 해버립니다. 기준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젠더는 지금 보시면 0과 1이 있는데 자, 젠더는 지금 보시면 젠더는 0이 뭐 남성이고 1이 여성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변수를 보셔야 돼요. 코드북을. 자, 근데 우리는 젠더는 이거는 어떻게 설정이 되냐면 이제부터는 1로 설정했기 때문에 레퍼런스를 퇴직 모델을 예측하는 건데 퇴직 모델 중에서 해석할 때 남자를 기준으로 해석할 거냐 여성을 기준으로 해석할 거냐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이라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해놓을게요. 젠더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시고 만약에 이렇게 했더니 유의하지 않아요. 그럼 이거 약간 유의하게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이 아니라 여성에 비해서 남성, 1이 여성이니까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됩니다. 일단 0으로 해놓을게요. 자, 랭크도 마찬가지입니다. 랭크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지금 0은 예를 들면 과장이다, 아니다. 이게 랭크 4가 예를 들면 대리다, 아니다. 랭크 3가 과장이다, 아니다. 그 다음 랭크 2가, 부장이다, 아니다에 대한 지금 코드예요. 그럴 경우에 지금 그 0이 예를 들면 아니다고 1이 과장이다면 0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과장이 아닌 사람에 비해서 과장인 사람은 이직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반대로 이걸 제가 1로 두잖아요. 그러면 과장인 사람에 비해서 과장이 아닌 사람은 이직할 확률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0으로 한번 더 볼게요. 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해석할 때 되게 중요해요. 헷갈려요, 이게. 지정을 잘 해주셔야 돼. 여러분들이 2단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단계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지정은 인간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요 해석은 AI가 해줄 수 있어. 헷갈리지 않게 해석은 해줄 수 있지. 그러나 레퍼런스 지정을 AI한테 맡길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에이전트 모드로 해도 좌모비에 연결이 안 돼. 에이전트가 좌모비에 이렇게 그 액서스가 돼야 그 연결이 돼야 얘가 알아서 움직이거든요. AI가. 근데 그렇게 못해요. 이거는 할 수가 없어. 이런 소프트웨어에서는. 그러니까 인간이 정해줘야 돼.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일 중요한 요 지금 종속 변수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뭘 예측할 거냐? 자, 그래서 참조가 아닌 걸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1이 재직하는 사람이고 0이 이직한 사람이면 나는 0을 예측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1을 재직하는 사람을 레퍼런스 모델로 둬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나머지는 좀 이제 그 지정만 해주시면 돼요. 요까지가 지정이 됐으면 나머지는 자, 밑에 내려오셔서 요거 어썸션 체크에서는 요 기능이 참 자모비가 좀 이런 거 보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코리니어리티를 여기서 계산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가 수업 자리는 일부러 안 넣어놨는데 코리니어리티를 체크하면 옆에 여기 VIF 지수 지난 시간에 배웠죠. 또는 지난 시간에 안 배우신 분들은 원래 통계학에서 배웠어야 돼. 이게 분산 팽창 계수라고 합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분산 팽창 계수. 자, 그래서 VIF 지수가
이게 다중공선성을 예측해 주는 건데, 이게 몇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에요? 여러분들? 자, 따라해 보세요.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다. 한 번만 따라해 주세요, 그냥. 10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다. 여기 표시가 안 돼 있어. 그래서 10을 넘어가면 그 변수는 어떻게 해요? 빼주거나 그 변수는 합쳐가지고 바꿔줘야 되는 거야. 다중공선성이라는 거는 똑같은 성격의 변수가 두 개 들어가면 그걸 다중공선성이라고 그래요. 자, 그 좀 시간이 없는 관계로 그 AI에서 좀 찾아보세요. 정의 같은 거는. 그리고 제 통계학 수업을 저한테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제가 이거 강조해 드렸습니다. 10 이상이에요. 자, 우리 이론에서는 10 이상이라면 무조건 외웠는데, 제 수업에서는 지금 실제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뭐다? 여기서 요거 눌러준 거예요. 코리니어리티. 그래서 다중공선성이라는 뜻이에요. 코리니어리티가. 여기선 빼줄 게 없죠? 그죠? 그러니까 VIF 지수가 5 이상이면 다중공선성이 좀 의심된다는데, 그 5 이상이면 빼냐? 아니요. 5 이상이 빼는 게 아니라 10 이상이면 빼주는 거야. 10 이상이면. 근데 없어. 그대로 넘어가면 돼. 자, 그대로 넘어가면 돼요. 자, 밑에 모델 핏을 누릅니다. 모델 핏을. 네, 모델 핏을 눌러주시면, 자, 모델 핏이라는 거는 적합도라고 그래, 적합도.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R스퀘어 배웠잖아, R스퀘어. R스퀘어는 뭐다? 설명력. 그치, 설명력. 잘 배웠네, 이론에서. 설명력이에요. 설명력이라는 거는 지금 이 변수들이 다 합쳐가지고 지금 재직을 설명해주는 정도의 영향력을 얘기하면 돼. 적합도라는 거는 얘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을 돌리는 데 있어서 이게 지금 적합하냐 안 적합하냐 그런 예를 들면 이전에 보셨던 뭐 저기 등분산성 뭐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는 선형에선 요걸 보는 거야. 적합도를 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이론으로 수학적으로 설명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AIC가 있고 BIC가 있어요, 원래.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AIC 기준으로 그냥 그대로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 슈도는 뭐냐 하면 이거 앞에 P는 묵음이에요, 기본적으로. 묵음이라는 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슈도라고 불러, 이거는. 그 영어 읽을 때. 슈도는 뭐냐 하면 가짜라는 뜻이에요, 가짜. 그러니까 뭐 가짜. 그래서 가짜 R스퀘어. 그러니까 R스퀘어를 가상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다 체크를 일단 해볼게요. 자, 원래 기본적으로 맥팔던에 R스퀘어가 들어가 있는데 콕스랑 뭐 이렇게 쭉 한번 다 넣어볼게요. 그냥 기본적으로. 근데 사실 요거 앞에 거 제일 처음 것만 기본적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모비에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설정해주는 값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는 우리가 설정을 반드시 해줘야 돼. 왜냐하면 모델을 정의해줘야 되니까. 말고 나머지 이렇게 누르는 옵션 값에서 미리 디폴트라고 그러죠. 디폴트. 미리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그대로 남겨준 상태에서 분석하셔도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디폴트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건 체크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좀 더 상세하게 알고 싶어서 이거를 한번 눌러보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버롤 모델 테스트. 전반적인 모델 테스트 한번 눌러주십니다. 요거. 다음 눌러볼게요, 그냥. 그 다음에 밑에 모델 코이피션스. 자, 코이피션스가 뭐예요? 여러분들. 개수잖아, 개수. 코이피션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제가 설명을 앞에서 굉장히 오래 드렸던 요거 중요해요. 요거 제일 중요해요, 지금. 두 번째 중요해요. 요게 제일 중요하고. 자, 모델 코이피션스는 우리가 다중회계 분석에서는 베타 값이 코이피션스였어. 맞죠? 베타 값이 코이피션스였다고. 개수라고 불러, 개수. 우리나라 말로는. 자, 여기서 두 가지를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 likelihood ratio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옆에 제일 중요한 거, 요거 체크 안 하시면 오늘 해석이 안 돼. 오즈 레이셔 여기 있죠? 오즈 레이셔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 오즈 레이셔. 네, 오즈 레이셔. 이게 참 고마운 게 SPSS에서는 오즈 레이셔라고 표현이 안 돼 있어. 이 데이터 분석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나처럼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 사실 이런 거 잠업이나 SPS 잘 안 다루긴 하는데 거기선 이렇게 안 돼 있고 다른 표현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자, 그 밑에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지금 수업 자료에는 체크 안 해놨는데 confidence interval 이거 눌러주세요. 요거 눌러주세요. confidence interval 이걸 눌러주세요. 네. 자, confidence interval 눌렀죠? 자, estimate는 안 눌러주셔도 돼요. 자, 요것만 일단 이렇게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누르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절차가 지금 보시면. 복잡하다는 건 그만큼 이게 좀 복잡한 통계라는 거예요. 한 번에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해석은 쉬워요, 대신에. 설정하는 게 어렵죠. 근데 지금 설정하는 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었어요. 요거 하나 어려웠죠.
요거 헷갈릴 수 있는 거 요거 하나 헷갈렸어요. 나머지는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스티메이트 마지널 리는 그냥 이거 남겨주세요. 이거는 우리가 그 이건 넘겨주세요. 그냥 제가 지금 설명드려 너무 복잡하니까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프레딕션 요거 누르셔야 돼요. 프레딕션 누르셔서 지금 프리딕션을 누르면 이제 뭐가 되냐면 컷오프 플롯이라고 해서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요거 컷오프 플롯 한번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밑에 이렇게 이 센시티비티 민감도랑 특이도에 대한 약간 ROC 커브처럼 이렇게 나와. 요거를 제시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요것만 일단 다 해보고 해줄게요. 요거는 컷오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건데 나중에 머신러닝 때 배울 겁니다. 어차피 제 수업이 필수 수업이라서, 어, 그래서 우리가 민감도와 특이도에 대한 이제 스리솔드라고 그래. 역치 값을 조정해주면 이게 한쪽은 민감도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수업 때 말씀드릴게요. 이게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어, 클래시피케이션, 분류 테이블 눌러주세요. 액큐러시는 정확도예요.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부터는 머신러닝, 그러니까 이게 리그레이션도 머신러닝의 가장 첫걸음이거든요. 요거까지 눌러주시면 됩니다. 뭐 스페시티, 센시티비리티도 다 누를 수도 있는데 다 눌러볼게요. 그냥 시간 관계상 다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 ROC 커브 있죠. ROC 커브. 얘를 눌러주세요. 둘 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요게 생긴다고. ROC 커브가. AOC 값이라. 그러면 요게 지금 ROC 곡선인데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것들 있죠. 요 피겨들. 요거랑 요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잠업이 없던 기능이야. 이거 지금 머신러닝에 들어가는 기능이야, 원래. 그래서 이 표는 원래는 R이라고 하는 R 랭귀지로 코드를 짜야 되는데 복잡했었어요. 근데 클릭 몇 번으로 이게 지금 되는 거야. 자, ROC 커브란 제가 이따가 해석해 줄게. 해줄게요. 자, 지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값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로지스 회귀 분석의 성능부터 볼게요. 자, 일단 여기 성능이라고 되어 있는 표는 어디서 보시면 되냐?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 밑에 프레딕티브 미저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게 지금 굉장히 놀라운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제 수업에서 보고서에 넣으면 물론 다 좋죠. 뭐 그거는 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좀 쓸데없는 얘기 좀 요까지만 하고 좀 쉴게요. 쓸데없는 얘기를 좀 미안한데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회사에 이제 면접으로 올라갔어요. 회사에 뭐 공공기관에 갔어. 공공기관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관이야. 예를 들면 그래서 요즘에는 코딩 테스트도 다 하거든요. 삼성이나 이런 데서는 진짜로 해요. 코딩 테스트를 하는데 요새는 코딩 테스트가 아니라 데이터를 주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예를 들면 기관에 따라서. 그러면 어떤 사람은 로지스틱 리그레이션을 모델도 못 짜. 그래서 대충 그냥 이 부분을 못 해가지고 대충 다 0으로 넣어서 해석을 엉터리로 해. 그 사람은 당연히 데이터를 능력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잘해서 해석도 잘하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고 모델의 성능까지 이렇게 도출을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모델에 대해서 더 지식이 많구나, 실무 능력이 많구나를 보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 명사만 아는 게 아니라 동사도 알고 부사도 아는 거야. 그러면 훨씬 영어 표현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명사만 아는 사람보다 이렇게 단어를 연결해서 붙여 쓰는 사람보다 부사나 형용사를 알면 훨씬 더 수식이 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더 화려하게 바뀌어지잖아.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accuracy는 뭐냐면 정확도예요. 정확도. 자, 그 다음에 specificity, sensitivity가 있는데 이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값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accuracy랑 AUC 값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AUC는 뭐냐 하면 민감도랑 여기 스페시티가 특이도거든요. sensitivity가 민감도예요.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해서 균형 있게 보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93.6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요 직선이 대각선이 50이거든요. 그래서 50의 확률로 맞추는 게 아니라 민감도와 특이도를 고려했을 때 이 모델의 이 뭐죠, 이거? 퇴직 예측 모형은 93% 정도의 예측 성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0.93은 퍼센트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래서 0.53은 93.6%의 성능 정확도를 알 수 있다. 요 지금 변수만으로.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얘기했던 R스퀘어에서의 설명력이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예측 성능이라고 해서 머신러닝에서 보는 예측 성능. 제가 오늘 수업에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공계처럼 머신러닝 쓸 때는 이런 게 중요하다고. 나중에 수업, 제가 실습이 아니라 뭐냐, 그 다음 학기 수업할 때,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성능은 요거를 제시하시면 돼요. 자신 없으시면 얘를 붙이셔가지고, 카피하셔가지고, GPT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모든 요 데이터를 다 물어보시면 돼요. 그럼 얘가 글로 멋있게 만들어 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런 것들 좀 설명하는데 어렵다 싶으면 GPT한테 해석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그럼 잘 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자, 두 번째 보셔야 될 거는 지금 그 모델 핏에 대한 메저예요. 모델 핏에 대한. 그래서 어디 갔노? 모델 핏에 대한. 아, 여기 있다. 지금 제가 모델 1을 예측하는 거예요. 자, 모델 1을 예측하는 건데 전체 329명이고요. 지금 보시면 100, 100, 131명이 지금 저기 맞나? 잠시만요. 아, 전체 131명이고, 지금 첫 번째 모델이에요. 저희 모델.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델을 지금 하나밖에 안 썼어요.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전체 이거 하나만 다 쓴 거잖아요. 여기 만약에 여러분들이 블록이라고 해서 몇 개는 가리고, 예를 들면 인구 사회학적 변수만 넣었다 하면 모델 1,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걸 테뉴어를 넣었다면 모델 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 때 모델이에요. 우리 첫 번째 모델이 141명을 다 쓴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델에 대한 핏은 보시면 0.01보다 작으니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분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좀 넘어갈게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해석을 해주셔도 되고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 필요하다면 GPT한테 부탁하셔도 되고 제일 중요한 해석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잠깐만 이거 좀 축소할게요. 요까지 하고 쉴게요. 예. 자, 요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요거를 좀 확대 조금만 더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 제일 중요해요. 보세요. 자, 지금 요 표가 우리가 로지스틱 회계 분석에 대한 개수표예요. 모델 개수표. 우리는 하나의 모델만 썼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변수를 다 집어넣은 모델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젠더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인터셉트는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절편이니까 냅두세요. 얘는 해석하지 말고 젠더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젠더가 아까 참조 변수가 젠더가 그 0이었죠. 0은 아까 여기 보시면 1이 해석하는 변수고 이게 미안해요. 1이 해석하는 변수고 뒤에 나오는 이게 참조 변수입니다. 자, 여기서 해석할 때 어떻게 되냐면 자, 0에 비해서 1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 젠더가 아까 0이 남자였죠. 1이 여자였죠. 그래서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이렇게 자, 지금 영어 문법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0에 비해서 1은 근데 0이 아까 남성이었으니까 젠더는 성별은 남성에 비해서 1 여성은 그러니까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 랭크부터 프라이드까지 모든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이게 두 번째 문장이 들어가셔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왜냐하면 이거 여러분들 GPT를 맡기시면 GPT에서 저처럼 해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영문법 공부하듯이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젠더가 지금 젠더를 해석하는 거예요. 자, 젠더는 0에 비해서 1은 모든 변수를 통제했을 때 어떻다 이렇게 설명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별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자, 랭크 4, 2, 3, 아니, 2, 3, 4를, 2, 3, 4, 그 다음에 테뉴어는 재직 기간, 그 다음에 트러스트는 믿음의 강도, 그 다음에 동료의 강도,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아니, 자부심, 변수가 다 통계적으로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다음에 어디로 옮겨주냐? 쭉 옮겨주세요. 오즈레이저로. 0.94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요? 0.94? 0.94배 더 0.94배 더 높다는데 0.94를 높을 수가 없죠. 그럼 100에서 빼주세요. 그러면 16%더 이게 1보다 낮으니까 낮은 게 되는 거예요. 낮은 게.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죠? 아, 이것도 설명을 되게 길어지는데. 자, 0.94배 높다라는 건 반대로 16% 낮은 거잖아요. 제 말 이해하시죠? 예. 자, 밑에 보세요. 2.89배 높다라는 거는, 2.89배 높다라는 거는 퍼센트로 얘기하면 289% 높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봉급이 289% 높아졌다는 얘기는 작년 봉급에 비해서 올해 봉급이 289% 상승했어라는 말은 내 봉급이 전년도보다 2.89배 높다라는 거 똑같은 거라고. 예. 그러면 밑에 0.94배 높다라는 거는 떨어진 거잖아. 그러면 0.94배 더 높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때는 100에서 0.94를 빼주면 6% 남지. 16이 아니라 6이네. 6% 남지. 그러면 6%더 낮다.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게 더 낫다고. 왜냐하면 0.94배가 올라간 게 아니니까. 곱하기 0.94를 해주면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항상 이런 숫자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1보다 낮은 걸 곱해주면 떨어지잖아요. 숫자가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반대로 100에서 0.94를 빼서 6%더 낮아진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럼 해석 다시 해볼게요. 자, 근데 그 전에 오즈레이셔 보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유의 수준이야, 유의 수준. 자, 유의 수준 봤을 때 유의 수준이 0.05보다 0.5가 기준이었죠? 0.05보다 높으면 해석하면 안 돼요. 의미가 없는 변수야. 그러면 사실 젠더는 의미가 없는 거야. 랭크도 의미가 없어요. 랭크 2도 의미가 없어요. 랭크 3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의미 있는 변수는 뭐예요? 아, 이거 판서가 안 되니까. 여기서 의미 있는 변수는 테뉴어라는 변수가 의미가 있는 거지. 그죠? 그 다음 0.05보다 낮은 동료애, 프라이드. 요 세 개만 남았네. 맞지? 세 개만 남은 거예요. 자, 세 개만 남았는데 그럼 세 개만 해석해 주는 거야. 자, 그럼 세 개만 다시 해석해 볼게. 그러니까 어쨌든 설명하던 거니까 젠더가 만약 유의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자,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그 퇴직할 확률이 6배, 6%더 낮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남성에 비해서 여성은, 그러니까 0에 비해서 1은 다른 변수가 동일했을 때 퇴직할 위험이 6% 낮다. 예. 여성이 퇴직을 더 안 하는 거지. 예. 제가 반대로 바꿔볼게요. 반대로 한번 바꿔볼게요. 젠더를 그럼 이번에 여성을 기준으로 해볼게. 1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1로 했지? 여기 지금 제 1로 바꾼 거야, 이거 밑에 여기 지금 젠더를. 그러면 여기 표가 바뀌었죠? 지금? 그러면 이 뒤에 있는 게 참조, 그 레퍼런스 기준이고 앞에 있는 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에 비해서 0이잖아. 그러니까 1이 아까 아니, 남성이었잖아. 뭐야. 잠깐만요. 아이씨, 이렇게 헷갈리냐. 0이 남성, 1이 여성. 자,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 1이 여성이잖아. 그럼 여성에 비해서 남성은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다른 변수가 동일하다고 가정했을 때,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 않으니까 주면 안 되겠지만, 그렇게 해석한다면 1.06배? 이때는 이제 증가하게 되니까, 1보다 높으니까 이 경우에 무조건 증가하잖아요. 곱해주면. 그러니까 그냥 1.06배라고 해석해주면 돼. 1.06배 더, 퇴직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직할 확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됩니다. 예. 자, 나머지 유의한 변수들 위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자, 지금 요 그대로 남겨놓을게요. 그대로 남겨놓고, 아까 유의한 게 여기 테뉴어 있었죠. 테뉴어 한번 해석해 볼게요. 테뉴어는 연속형 변수였어. 그러니까 해석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 연속형 변수니까 지금 앞에랑 다르게 참조 변수가 없죠. 기준 변수가 없죠. 그죠? 기준 클래스가 없잖아, 위에. 테뉴어니까, 그 연속형이니까. 그러니까 테뉴어는 재직 기간이야.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 이거는 그 기준 변수가 없으면 얘네들은 그 다중회계 분석이랑 동일하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재직 연한이 1년 증가할수록,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증가할수록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똑같이. 그러니까 X가 한 단위 증가한다라는 건 여기서 다니는 기간이잖아. 연이잖아, 연. 그러니까 재직 기간이 1년 증가하면 할수록 그 다음에 유의하죠. 그러니까 쭉 넘어오세요. 그 퇴직할 위험이 가능성이 0.91이니까 0.9배 높아진다. 0.9배 높아진다 말이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100에서 91을 빼. 그러면 뭐가 남아요? 9가 남죠. 이 수점 그냥 없애버릴게요. 그러면 9%더 낮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면 해볼게요. 테뉴어가 1년, 그러니까 재직을 1년 하면 할수록 9%씩 낮아지는 거야. 퇴직할 위험이. 그리고 2년 근무했어. 그러면 18% 낮아지는 거야. 퇴직할 위험이. 3년 근무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93, 27? 27% 낮아지는 거야.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이해했죠? 자, 트러스트 볼게요. 아, 트러스트는 아니구나. 여기 유의 수준 유의하지 않아요. 자, 캐머레이드 볼게요. 동료애. 동료애가 아까 1부터 10까지 이거는 그 연속형으로 넣긴 했지만 1부터 10까지 이제 그 단위예요. 그러면 캐머레이드 검사라고 쳐요. 이게 검사가 있다 쳐. 그럼 캐머레이드가 1점 올라갈수록 한 단위 증가한다니까 이제 1점 올라갈수록 보세요. 자, 오주 레이쇼는 0.21이지. 0.21이니까 0.21배 높아진다라고 설명하면 이상하잖아. 왜냐하면 0.2를 곱해주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한다? 100에서 21을 빼. 예. 그러면 79잖아. 그럼 어떻게 해요? 캐머레이드가 1점 증가하면 79% 낮아진다가 되는 거지. 맞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요? 캐머레이드가 1점 증가하면 나머지 성별이든 뭐 직이든 뭐 뭐든 간에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캐머레이드가 1점 올라가면 동료가 1점 올라가면 어디 갔노? 그 이직할 확률이 이직할 예측이 79% 낮아진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거지. 캐머레이든 동료의. 그쵸? 직장 생활 해봐요. 이게 그 직장 동료가 제일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어요. 자, 프라이드 마찬가지예요. 프라이드 한번 해석해 볼게요. 그러면 프라이드는 자, 프라이드도 1부터 10까지 있는 점수였어. 예를 들면 그러면 프라이드 점수가 1점 올라가면 어때요? 여러분들 한번 해석해 보세요. 몇 배 낮아져요? 낮아지는 거야, 일단. 1보다 작으니까. 0.3을 곱해주면 무조건 낮아지잖아. 어쨌든 점수가 있으면. 100 곱하기 0.3 해봐 30밖에 안 남지. 그러니까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0.3배 늘어난다 이런 표현이 이상한 거야.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 많아. 나니까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자, 지금 보세요. 32니까 빼줘봐요, 100에서. 68이지. 그럼 뭐다? 68% 낮아지는 거야. 그죠? 프라이드 점수가 1점 올라가면 퇴직할 확률이 68% 낮아진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밑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오즈레이션은 이제 확률이야,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야. 확률인데 이거에 대해서 신뢰 구간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이걸 같이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 요 같이 제시하는 거는 제가 여러분들 좀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잠깐 쉬셨다가 10분 쉬셨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녹음을 다시 시작하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요 경우에는 지금 이 유의한 변수가 결국은 보시면 그러니까 상수는 이게 인터셉트는 해석해 주는 거 아니에요. 넘어가고 여기서는 테뉴어 그다음에 그 동료의 그다음에 자부심 요 세 가지 변수였죠. 그래서 이번에는 요 지금 제 수업 자료에는 없는데 이번에는 이제 모델을 좀 더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표를 제시를 해주고요. 예를 들면 근데 지금 이 표로 해석하는 게 사실은 더 좋죠. 변수가 많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관심 변수가 요 트러스트랑 뭐 캐머레드랑 그다음에 프라이드 요 세 개 가지가 관심 변수였다면 어, 지금 나머지를 한번 쭉 그 유의하지 않은 변수를 빼주고 나서 유의한 변수만 남겨놨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도 한번 보고 싶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 지금 블록에서 빼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요 블록이라는 기능에서 지금 보시면 지금 젠더는 유의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빼주세요. 이렇게 빼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근데 이거 하나 빠지면 이제 유의 수준이 좀 바뀌어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아슬아슬한 거 있죠. 여기 뭐 테뉴어라든지 트러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05보다 아슬아슬하게 낮거나 0.05보다 아슬아슬하게 높잖아요. 이런 변수들은 저기 변수가 빠지면 이게 유의 수준이 또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의미 없는 변수 랭크 2, 3, 4 하면 다 빼볼게요. 2도 빼보고
쓰리도 빼보고 포도 빼봤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잘못 뺐네요. 투, 쓰리 빼주고 제가 원래 넣어야 되는 거 다시 넣어볼게요. 예, 프라이드도 넣어야 되죠. 네, 프라이드 들어왔죠.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아까 젠더부터 랭크 변수를 잠깐만요. 잘못 눌렀다. 미안해요. 다시 뺄게. 이거는 지금 이제 상호작용인데 상호작용은 필요 없어요. 그 회귀 분석에서 상호작용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아까 좀 유의한 것처럼 보였던 테뉴어랑 이런 거 넣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트러스트는 마찬가지로 지금 0.08이니까 결국 빼줬어도 얘는 유의하지가 않네요. 그래서 얘도 한번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트러스트도. 자, 그러면 이제 최종 모형이 되겠는데, 이 연구 목적에 맞는 최종 목적이 되겠는데, 보시면, 자, 결과적으로, 자, 테뉴어는 저기 재직 기간은, 자, 캐머레이드랑 프라이드가 같다는 가정하에서 근속 기간이 1년 증가하면, 지금 보시면, 이직이 8% 낮아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오즈 레이쇼가. 자, 그 다음에, 동료에는, 자, 동료애라는 검사 척도가 있었는데 1점이 증가하면, 굉장히 많이 낮아지네요. 대략적으로 78% 낮아진다. 이직 가능성이. 나머지를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자,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테뉴어와 동료애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프라이드가 1점 높아지면, 어, 저기 68%더 낮아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95% 신뢰 구간은 자, 여기에 대한 신뢰 구간인데 아주 짧게 얘기하면 신뢰 구간에 1을 포함하면 유의 수준이 유의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1보다 낮으면 낮은 걸로 감소하는 이제 우리가 그 요인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예방 요인 같은 거죠. 낮으면. 그 다음에 1보다 높으면 위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다 1을 포함하지 않잖아요. 자, 지금 신뢰 구간 낮은 거는 0.849, 높은 거는 0.99인데 1보다 다 낮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신뢰 구간으로 1보다 낮으면 1을 포함하면 유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자, 어차피 여기 유의 수준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유의 수준을 보면 우리가 유의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의 수준이 없다면 때로는 어떤 논문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유의 수준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그런 경우는 95% 신뢰 구간으로 유의 수준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가늠할 수가 있는데 1을 포함하면 요 로우와 어퍼의 그 낮은 값과 높은 값의 사이에 1을 포함하면 유의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 다 1을 포함하지 않죠? 1보다 다 낮잖아요. 낮은 수든 최소값이든 최대값이든 95% 신뢰 구간에. 자, 그 다음에 1보다 낮다면 이거는 예방 요인이에요. 그래서 테뉴어나, 캐머레이드나, 그 다음에 프라이드는, 이직을 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예방 요인이 되겠습니다. 예방하는. 그 다음에 반대로 이게 1보다 높아요. 그러면 걔는, 어, 그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테뉴어가 1보다 높았다면 얘는 테뉴어가 1년 증가할수록 몇 배도 높은 거니까 이거는 위험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뭐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큰 얘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자연상수라고 이제 수업엔 좀 넣어놨는데 만약에 이게 그 아까 오즈 레이쇼라는 게 없다면 베타값만 제시된다면 이런 식으로 역수를 취해줘서 계산을 해줘야 돼요. 엑셀에서.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옵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엑셀로 계산할 필요 없이요. 그냥 아까 말씀드렸던 모델 커 이스피언스 여기 요 부분 있죠. 여기 모델 코입 이스피언스 여기에서 여기 오즈 레이쇼라는 거와 95% 신뢰 구간을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여기까지가 이제 수업 내용이고요. 자, 이제 남는 시간은 자, 이거는 이제 그 수업 이제 화면은 공유 중지하고 혹시나 이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은 잠깐만요. 녹화도 중지할게요.